8월 18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1억 명에 가까운 미국인 이동통신 가입자를 둔 T-모빌이 해킹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셜 번호를 포함해 이름, 주소 단말기, 고유 번호, 운전면허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은 누출되지 않았으며 메트로와 스프린트, 부스트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이름과 비밀번호들 또한 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해킹한 해커들은 고객 정보에 대한 몸값으로 약 28만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모빌 측은 누출 경로를 차단했다고 알렸지만 해커들은 이미 훔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다운로드하고 백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T-모빌은 상당수의 휴대폰 이용자의 SIM 카드를 2020년 12월에는 이용자의 독점 네트워크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 벨뷰에 본사를 둔 T-모빌은 경쟁자인 스프린트를 인수한 뒤 AT&T와 버라이전과 함께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보건관리들은 11일 발표에서 9월 20일부터 미국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시작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관리들은 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머시 공중위생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부스터 백신 계획에 대한 시점이 임박했다는 임상적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두 번째 접종 후 8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며 의료 종사자, 요양원 거주자 및 노인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예방센터의 로셀 월렌스키 박사는 백신의 2회 접종이 여전히 코로나 감염 증세로 인한 입원으로부터 보호되며 3월부터 7월까지의 입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4%의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고 알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올 봄에 요양원 거주자들의 감염 예방에 75% 효과가 있었으나 그 수치가 8월 1일에는 53%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스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백신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을 받은 사람들의 부스터샷은 아직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전 세계에 백신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 부스터 접종을 결정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비난했으나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 미국은 세계에 대한 백신 보급과 미국인의 부스터 접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억 9,900만 명의 사람들이 최소 1회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를 철폐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대립해온 텍사스 그렉 에봇 주지사가 17일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완전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았으며 현재 건강한 상태이고 코로나 증상은 없으며 부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지사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봇 주지사는 부스터샷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감염 발표 하루 전 댈러스 북쪽의 리퍼블리칸 클럽 오브 헤리티지 렌치에서 지지자 모임에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다수의 군중에 둘러싸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해온 에봇은 지난 7월 지방정부와 학군이 마스크나 백신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학군은 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 판결을 받아내 마스크 의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텍사스 대법원은 주지사의 편을 들어 이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대립은 이번 에봇 주지사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18일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마스크 의무를 추진하고 있는 학군들은 학교에서 지정할 수 있는 드레스 코드에 마스크를 추가해 마스크 의무 금지 법안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데이터에 의하면 텍사스주는 7일 평균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15,000명 이상으로 일주일 전보다 6% 이상 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49.3%를 기록함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월 22일 55.1%를 기록했고 7월 27일에는 52.6%를, 8월에는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보급 중이지만 델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사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반대 비율은 46.8%로 아직은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4.1%로 1월 말에 34%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해 수도 카불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함락되는 최근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실제 지지율은 이보다도 더 급격히 하락한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식당, 박물관, 체육관 등에서의 백신 증명을 의무화함에 따라 17일부터 뉴욕 시민들은 식당 식사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2주 전 빌드 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백신 접종 행정명령은 식당과 바, 영화관과 볼링장, 콘서트홀,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각종 도시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의 백신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해당 사업체 직원의 예방접종 의무도 포함하며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 스포츠 원정팀과 같은 특정 근로자와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들의 소유주들은 이 명령에 대해 복잡한 심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좋겠지만 제한 사항으로 인해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다면 또 다른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제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백신 접종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데이터에 의하면 8월 초 이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의 백신을 맞았으며 도시의 880만 주민 중 최소 520만 명이 적어도 1회 접종을 받았으며 거의 500만 명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 발표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뉴올리언스의 일부 사업체들이 백신 의무 정책을 따랐으며 LA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레이더스는 2021년 경기 관람을 위한 백신 접종 의무를 시행한 첫 내셔널 풋볼팀이 되었습니다. 뉴욕시의 이 새로운 규칙은 17일 발효되었지만 9월 13일까지는 벌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알려졌습니다. 8월 18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3만 7,307명, 신규 사망 873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1.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639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9.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